7급 한자, 글자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자자의 부수는 아들자이고 총 획수는 6획입니다. 글자자, 즉 문자는 사회가 발전할수록 그 수가 많아졌는데 이는 집안에서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에 비유한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은 사물의 형상을 본뜬 것이고 자는 두 글자를 합친 형성 문자를 뜻합니다. 문자는 집에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가르쳐 널리 사용되고 후대에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글자자와 유사한 한자는 지부, 집택, 지킬수, 형통할, 형, 누릴, 향 등이 있습니다. 글자자로 이야기를 구성하면 제목은 인생, 자신만의 금자탑을 쌓는 일입니다. 원시시대 사람들은 지식과 경험을 오직 입으로만 전했습니다. 그러나 기억은 쉽게 사라졌고 내용도 점차 왜곡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동굴벽에 그림을 그려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현자가 세상의 사물을 본떠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그림이었지만 점차 일정한 자형을 갖추게 되었고 사람들은 이를 통해 생각과 경험을 후세에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문자들은 체계를 갖추어 한자가 되었습니다. 쓰기 편하도록 약자가 생겨났으며 중국은 더욱 간략한 간체자를 사용한 반면 대만은 전통을 지키기 위해 번체자를 보존했습니다. 문자는 시대에 따라 모습은 달라졌지만 사람의 생각과 지혜를 담는 그릇이라는 본질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정확한 기록으로 남으면서 인류는 앞선 세대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고 문명을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사람들은 물건의 수를 세고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숫자를 만들었습니다. 숫자는 시간과 자산, 노동의 가치를 모두가 인정하는 공통된 기준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현상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여주어 보다 냉철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나 가정에서 적자가 발생하면 지출을 줄이고 흑자가 나면 투자를 확대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앞 세대가 남긴 생각과 지혜를 배우기 위해 문자로 된 글을 읽고 씁니다. 예전에는 천자문을 익히며 습자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른 정자를 쓰려고 애썼으나 을에 오자가 생기곤 했습니다. 특히 한자는 구조가 복잡하고 비슷한 글자가 많아 실수가 잦았습니다. 그러나 글자의 유래와 형성 원리를 이해하면 오자를 자연스럽게 줄여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자 쓰기를 학습 목적을 넘어 예술로 승화한 것이 바로 서예입니다. 서예에서 한자 글씨는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이며 글씨를 바르게 쓰는 것은 곧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정돈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어지러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서예를 합니다. 지식과 지혜를 담은 책을 만들기 위한 기록 기술도 끊임없이 발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주간에 글을 썼고 이후 목판에 새겨 인쇄했습니다. 더 나아가 금속 활자가 발명되면서 대량 인쇄가 가능해졌고 타자기를 이용한 타자를 거쳐 오늘날에는 컴퓨터 자판으로 누구나 쉽게 글을 쓰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책을 읽고 공부한다는 것은 곧 세상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사람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일자무식이거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육두문자를 남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결국 타인의 지식에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세상사를 많이 알수록 걱정도 늘어나 아는 것이 병이라는 식자우환을 겪기도 하지만 그 걱정은 더 깊이 사색하고 내면을 성장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됩니다. 우리가 문자를 배우고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남보다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바르게 이해하고 타인에게 더 따뜻하게 말하기 위함입니다. 지식은 문자를 통해 얻을 수 있지만 참된 깨달음은 글자 너머에 있다는 불린문자의 말처럼 지혜는 오직 경험과 실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완성됩니다. 아울러 일상의 대화나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리고 상대방을 설득할 때는 한 글자에도 천금 같은 가치가 있다는 일자천금의 마음가짐을 지녀야 합니다. 종종 사람들은 부유하거나 학벌 좋은 집안에 태어난 이를 보며 상팔자를 타고났다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사주팔자를 탓하며 삶을 한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팔자소관이라 여기며 운명에 순응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삶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은 타고난 운명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배우고 실천하는 끊임없는 노력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험과 지혜를 쌓습니다. 배운 것을 삶에서 실천하고 경험한 것을 기록하며 얻은 지혜를 후대에 남길 때 비로소 자신의 인생은 온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자신만의 이야기와 경험, 지혜를 모아 한 권의 책을 써 내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나온 삶의 궤적으로 당당히 쌓아 올리는 나만의 위대한 금자탑입니다. 글자자와 관련된 단어들을 살펴보면 문자는 글월문, 글자자로 글과 글자이고 자형은 글자자, 모양형으로 글자의 모양이며 한자는 한나라한, 글자자로 한나라에서 비롯된 글자이고 약자는 줄일약, 글자자로 획을 줄여 간략하게 만든 글자이며 간체자는 간략할간, 몸체, 글자자로 형체를 간략하게 줄인 글자이고 번체자는 복잡할 번, 몸체, 글자자로 원래의 복잡한 형체의 글자이며 구름 운의 번체자는 운이고 간체자는 운입니다. 천자문은 일천천, 글자자, 글월문으로 1000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글이고 습자는 익힐습, 글자자로 글자를 익히는 것이며 정자는 바를 정, 글자자로 바른 글자이고 오자는 그릇될 오, 글자자로 잘못 쓴 글자이며 숫자는 셈수, 글자자로 수를 나타내는 글자로 사물이나 사람의 수를 표시하고 적자는 붉을적, 글자자로 옛날 장부에서 손실을 나타내는 붉은 글자이고 흑자는 검을 흑, 글자자로 이익을 나타내는 검은 글자이며 활자는 살활, 글자자로 목판은 한 번 새기면 재사용을 못하지만 활자는 조합해서 다시 살려 쓸 수 있는 글자이고 타자기는 칠타, 글자자, 기계기로 글자를 치는 기계이고 자판은 글자자, 판판으로 글자가 새겨진 판으로 컴퓨터 키보드이며 금자탑은 금금, 글자자, 탑탑으로 금자 모양의 탑으로 위대한 업적을 비유하는 말이고 상팔자는 위상, 8팔 글자자로 팔자 중 상등에 해당하는 좋은 운명이며 사주팔자는 넉사, 기둥주, 8팔 글자자로 태어난 연, 월, 일, 시의 4개 기둥과 여기에 2글자씩 8글자로 구성된 운명이고 팔자소관은 8팔 글자자, 바, 소, 관계할 관으로 팔자와 관련된 바로 운명이 관여하는 일이며 일자무식은 한일, 글자자, 없을 무, 알식으로 글자 하나도 아는 것이 없는 것이고 육두문자는 고기 육, 머리 두, 글월문, 글자자로 육체의 음란한 부분을 들먹이는 문자로 상스럽고 거친 욕설이며 식자우화는 알식, 글자자, 근심우, 근심환으로 글자를 알기 때문에 생기는 근심으로 아는 것이 오히려 걱정을 낳는다는 뜻이고 불림문자는 안일, 불, 설립, 글월문, 글자자로 문자에 의지하여 진리를 세우지 않는 것으로 깨달음을 강조한 말이며 일자천금은 한일, 글자자, 일천천, 금금으로 글자 하나가 천금의 가치가 있다는 것으로 글씨나 문장이 아주 훌륭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자 연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 세상의 사물을 본떠 만든 것으로 생각과 경험을 후세에 전하는 그릇이 되는 핵심 개념은 A. 문장, B. 문자, C. 자형, D. 언어. 정답은 B. 문자입니다. A. 문자 기록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A. 기억 왜곡 방지, B. 문명 빠른 발전, C. 감정 과잉 표현, D. 시행착오 반복 방지. 정답은 C. 감정 과잉 표현입니다. 3. 숫자가 인류 문명에 기여한 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A. 자산, 시간, 노동의 가치에 대한 공통된 기준 제시, B. 다양한 현상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 제공, C.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 판단에 기여, D. 사물과 생각에 대한 감정적 표현. 정답은 D. 사물과 생각에 대한 감정적 표현입니다. 4. 인쇄 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조합해서 살려 쓸 수 있는 살아 움직이는 글자가 뜻하는 것은
A. 활자, 살활, B. 활자, 미끄러질 활, C. 활자, 넓을 활, D. 활자, 벨활. 정답은 A. 활자, 살활입니다. 5. 일자천금의 마음가짐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 것은 A. 계약서 작성, B. 상대 설득, C. 일상 대화, D. 욕설할 때. 정답은 D. 욕설할 때입니다. 6. 팔자소관과 반대되는 삶의 태도를 강조하는 한자어는 A. 운칠기삼, B. 진인사대천명, C. 자업자득, D. 인과응보. 정답은 B. 진인사대천명입니다. 진인사대천명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고 나서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7. 중국은 더욱 간략한 뭐뭐를 사용한 반면 대만은 전통을 지키기 위해 뭐뭐를 보존했습니다. 에서 빈칸에 들어갈 한자는 A. 약자, 정자, B. 정자, 약자, C. 간체자, 번체자, D. 번체자, 간체자. 정답은 C. 간체자, 번체자입니다. 8. 다음 중 불림 문자의 본질적인 깨달음을 잘 설명한 문장은 A. 진정한 가치나 깊은 깨달음은 단순한 말이나 글귀로 다 담아내기 어렵다. B.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성문법이 필수적이다. C. 책을 많이 읽고 지식을 쌓아야만 최고의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D. 예술작품은 반드시 해설서가 곁들여져야 대중이 이해할 수 있다. 정답은 A. 진정한 가치나 깊은 깨달음은 단순한 말이나 글귀로 다 담아내기 어렵다입니다. 9. 다음 중 본문의 주제와 가장 거리가 먼 한자어는 A. 금자탑, B. 일자천금, C. 불림문자, D. 육두문자. 정답은 D. 육두문자입니다. 10. 금자탑의 비유적 의미로 가장 올바른 것은 A. 권력과 명예를 탐하는 인간의 끝없는 욕심, B. 길이 남을 뛰어난 업적이나 가치 있는 성과, C.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사회적 신분제도, D.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여 세운 거대한 건축물. 정답은 B. 길이 남을 뛰어난 업적이나 가치 있는 성과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정리하면 글자 자의 부수는 아들자이고 총 획수는 6획이며 의미는 집에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글자를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글자 자를 획순에 따라 5번 적으면서 글자 자 한자를 익힙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을 작 한자를 공부하겠습니다.